자, 지지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자, 12지지에 하나씩 보겠는데 먼저 자수를 보면 자수는 이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지장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수에는 10일은 임수가 지배를 하고 나머지 20일은 누가 지배한다? 계수가 지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수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물이라고 하지만 그 자수의 지장간 속에는 임수가 11을 그 다음에 계수가 20을 지배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고 외울 때는 자임계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수는 전부 임수, 계수, 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왕한 거죠. 그래서 자오묘유는 사왕지라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자의 글자 뜻을 볼게요. 자는 만물 자우 우하라. 자, 만물이 자양 부를 자, 그 말이죠. 만물이 불어난다. 어디에서? 아래에서 불어난다. 그러니까 수는 기본적으로 뭐죠?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게죠. 목화는 위로 올라가고 금수는 아래로 무거우니까 기운이 아래로 간다. 목화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수는 밑으로 간다. 그래서 저 밑에 깊숙한 곳에 참 잘 잡고 있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물이 밑에서 불어난다. 그래서 수의 특징을 말하는 거죠. 물은 밑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자맹 우자라. 자, 이거는 뭐 이자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이게 쌍맹 또는 운맹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에서 뭐 싹이 난다. 뭐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는 낳아 기른다. 여기 보면 자는 낳아서 기른다. 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자자는 부를 자자도 되고 그 다음에 이 기른다에서는 이게 부지런할 자, 불다 또는 우거지다, 낳다, 새끼를 가지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수는 이번주로 우리가 이제 그 성질은 보면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지만 이게 뭐죠?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새끼를 낳다 이런 의미의 그런 의미도 포함될 수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수는 우리가 이제 그 생식 관련 그런 거라고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는 양기가 생기기 시작하여 만물이 그 싹을 낳게 됨을 상징한 것이다. 그러므로 11월의 월거는 자가 된다. 10월은 뭐죠? 해죠. 해, 자, 축. 10월, 11월, 12월. 자, 그래서 11월은 자가 된다. 자, 자의 글자 보면 갑골문, 금문, 소외, 이제 예서체고 이제 해서체죠. 보시면 자, 고전에서 이 자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보면 설문의 자에 보면은 이 11월에 양기가 움직여 만물을 자양한다. 이제 음기 중에서도 이제 자가 하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 이제 하나씩 양이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자에서 아마 일양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축이 2양, 인이 3양. 그러니까 지금 자축은 기본적으로 음이 기운이 강한데 그 중에서 음이 하나 나오고 이제 우리가 12달이기 때문에 6개잖아요. 그래서 자는 음의 기운이 강하지만 그 중에서 양이 하나 나오고 음의 기운은 줄어들겠죠. 축은 양의 기운이 하나 더 늘어나고 음의 기운은 또 하나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는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3개씩이겠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자에서 처음으로 양의 기운이 하나 움직여서 뭔가 만물이 자양된다. 생겨난다. 또 양육한다. 이런 의미 되죠. 이 사기라는 생명에 보면은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만물이 땅속에서 자란다는 뜻이다. 한스에 보면 자에서 맹아가 된다. 이 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쌍맹, 운맹 이거를 의미하시면 되죠. 새싹이 자란다. 자수는 씨앗을 의미한다. 씨앗을 의미하며 시작의 의미와 처음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천기가 동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자, 음양적 관점을 볼게요. 극음직이라는 것은 뭐죠? 온통 음의 기운이 가장 센 거죠. 그 음의 기운이 가장 센 기운, 즉
음이 가장 강한 시기에 양의 기운이 시작되는 것이 뭐다? 자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하지만 그 중에서 일양이 출발한다. 일양이 시생한다. 처음으로 생기는 것이 자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월 11월. 자월은 11월의 대설이 절입일로 겨울의 중심이 되는 때이다. 자, 11월 뭐죠? 해월은 뭐죠? 입동. 겨울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소설. 눈이 하나 적은 눈이 왔었죠. 그 다음에 11월 달은 뭐다? 자월은 대설. 그 다음에 동지가 있었죠. 동지. 그 다음에 12월 추골에는 소한 대한 이렇게 있었죠. 잊어버리신 분 앞에 24시기 한번 보시고요. 만물이 휴식기에 들어가 기운이 안으로 갈물이 되고 응축되는 시기로서 동지 10일 후에 일양이 시작된다. 그래서 동지가 지나고 10일 뒤에 하나의 양이 출발한다. 그런 말이죠. 동지를 양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작은 설이라고도 한다. 옛날 책에 보면 동지 때를 1월달로 보는 경우도 있었죠. 앞에 우리가 음양의 그 오행 뭐죠? 이 동양학 역사에서 봤을 때 인월을 1월달로 보기도 있었지만 또 동지를 1월달로 본 적도 있었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한번 그런 역사적인 그런 책 내용이 있었다라고 소개한 적이 있었죠. 자, 오행의 관점을 볼게요. 오행적 관점. 자, 응축된 순수한 물. 원래 수는 뭐죠? 음의 기운이고 겨울은 뭐죠? 겨울은 최대한 응축된 거예요. 씨앗이니까. 그 다음에 가을은 뭐죠? 그 화에 팽창된 기운이 응축하긴 하지만 점점 음의 기운이 강할수록 겨울로 갈수록 점점 용량이 줄어들면서 더 많이 압축을 하는 거죠. 목화는 여름 봄하고 여름 뭐죠? 점점 더 팽창하는 거. 그 다음에 금수부터는 점점 더 응축되는 거. 팽창하는 단계가 그 다음에 봄, 여름은 팽창하는 단계가 점점 커지는 거. 가을, 겨울은 이 응축되는 거, 수축되는 게 점점 작아지는 거. 그래서 더 단단하게 연문다는 거겠죠. 그래서 수는 가장 응축이 잘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응축된 순수한 물로 수생목의 작용은 떨어지다. 자, 겨울에 추운데 물이 얼어있으면 그게 수생목으로 나무 살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하다? 저우가 중요하다. 날씨가 어느 정도 풀어지고 따뜻해야지 나무도 물을 빨아들여서 생기가 있는 거지. 얼어있고 겨울에 나무가 낙엽을 다 떨어뜨리는 거는 자기가 나무가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을 전부 밑으로 내려보내고 나뭇잎 떨어뜨려 버리고. 근데 물이 만약에 물 속에 나무 줄기 속에 물이 있으면 얼어버리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수생목 작용이 쉽지 않다 그 말이죠. 이 추울 때는. 그 다음에 수국화의 작용력은 크다. 이제 얼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이 차갑기 때문에 불은 더 잘 끄겠죠. 화가 뜨거우니까. 즉 항냉한 물로서 목을 생해주지는 못하지만 불을 끄는 역할로서 수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자, 자월의 수는 한랭하여 동결되어 있으므로 병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병화가 필요하다. 병화가 있어야 이 조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정화는 너무 그 특정 부분, 그러니까 정화는 범위가 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부분이고 정화가 이제 땅 속에 불기운이 있어서 이제 겨울에 보면 물이 오히려 그 땅 속에 있는 물이 더 따뜻한 경우가 있죠. 밖에 있는 보다는 땅 속에 있는 물이 더 따뜻한 경우가 있다. 그건 아무래도 이제 정화 기운이 땅 속에서 작용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빛을 골고루 비춰줘서 생물이 생육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게 봄에 병화가 밖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또한 응결되어 있으므로 환경 적응력도 떨어진다. 그랬죠? 물이 그 얼음처럼 얼어 있으면 이게 물이 특징이 뭐예요? 윤화의 성격이 있었죠. 물을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구석구석을 다 적시면서 내려갈 수 있는데 물이 얼어 있으면 그게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신금을 만나면 합의되어 수기가 더 강해지고 신자진 수국이죠. 신자진 지금 자수를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신금을 만나면 수기가 더 강해지고 신자진 자월에 축토나 진토를 만나면 토국수의 작용보다 신자진 삼합으로 오히려 수기가 강해진다. 자, 자월에
축토나 진토를 만나면 이게 진토가 뭐예요? 축축한 토죠. 물기가 있는 토라고 그랬어요. 봄의 마지막에 있는 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토국수로 진토가 자월을 자수를 진토가 토국수로 우리가 이제 그걸 했죠. 토국수. 그래서 진토가 이 자수를 그걸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된다? 신자진 수국으로 이 삼합으로 오히려 수의 기운이 더 강해진다라고 보는 거죠. 자, 오화를 보면 수와의 기운이 충돌하게 되는데 좌우충이죠. 좌우충. 자, 자수는 물이고 오화는 불이기 때문에 좌우충. 서로 마주보고 있죠. 좌우충. 그래서 수와의 기운이 충돌하게 되며 사화는 자수에 연결된 힘을 풀어 흐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사화는 이제 병화 같이 보는 거죠. 오화는 정화 같이 보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좌우충은 우리가 이제 충을 배웠을 때 좌우충이 있었고 사화는 병화처럼 자수에 연결된 힘을 풀어서 슬슬 녹여서 흐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자수의 응용을 보겠습니다. 자, 12지 분배질이 자 볼게요. 자, 한자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12지 보면 자위묵지라 자수는 뭐가 된다? 이 검은 연못이 되겠죠. 거물묵자 뭐 못지자인가 이게요. 이게 이제 먹을 나타내는 거죠. 원래 먹묵자. 그러니까 먹은 까맣잖아. 먹은 우리가 그 북구시 속에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단 뜻이 되겠죠. 거물묵자. 그러니까 거물 흑자가 되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먹묵자니까 검다는 뜻이 되고 여기는 이제 못지. 그러니까 자수는 뭐다? 검은 연못이 된다. 자수는 있게 된다. 어디에? 정북방에 있게 된다. 정북쪽 방향에 있게 된다. 그래서 수에 속하고 색상묵이라. 색상은 뭐다? 색깔의 모습이 뭐다? 묵과 같다. 검어서 먹과 같다. 맞아. 먹과 같다. 고유묵지지상이라. 검은 연못의 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검은 먹의 그 연못처럼 까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이제 검은색을 의미하겠죠. 무릇 명이 자년생. 자, 사주의 명식이 만났다. 어떤 거를 자년생이니까 이 자수의 그 자년에 태어난 경우는 시간은 기뻐한다. 뭐를? 보는 거를. 어떤 걸 보는 거를? 개해를 보는 것을 기뻐한다. 즉 자년생. 그러니까 쥐띠의 그 해가 태어난 사람은 시에서 뭐를 보는 걸 좋아한다? 개수와 해수를 보는 게 좋아한다. 왜 좋아할까요? 같은 수니까 그러겠죠? 위지 수기 대해라. 이것을 이끌어서 수가 돌아간다. 어디로? 대해 큰 바다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일컬어 수가 큰 바다로 돌아가는 격이 되니.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그러니까 자수년이라는 것은 쥐띠를 말하죠. 그 자에 해당되는 연에 태어난 사람이 연, 월, 일, 시 그랬죠. 그래서 이 자수에 태어난 사람이 마지막에 시에서 개나 해를 보게 되면 뭐다? 이거는 처음에 시작도 수였고 마지막도 수였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다? 이것은 수죠. 그래서 처음에 태어난 이 수가 마지막에 큰 바다로 돌아가는 격이 된다. 이런 의미죠. 태어나서 수로 태어난 게 마지막에, 그러니까 위에 그 상류에 그 또랑물처럼 조그마한 수가, 원래 자수는 체는 플러스지만 영은 음이라고 그랬죠. 왜? 양이 적어서. 큰 것보다 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해는
채는 음이지만 용은 어떻게 된다? 쓰이면 뭘로 쓰인다? 플러스, 즉 양으로 쓴다 그랬죠. 왜?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적은 물이 시작되어서 큰 물이 되어가는 것은 뭐냐면 이 뭐죠? 이게 작은 것이 큰 바다로, 작은 물줄기가 큰 바다로 나가는 것과 같다. 이거 이렇게 일컫는 것이다. 그런 의미죠. 또 우자죠. 또 위지 일컬 때 뭐라고 하냐면 쌍어 유묵. 자, 쌍쌍이죠. 쌍쌍이. 그러니까 두 마리의 고기가 물고기였자니까 두 마리의 물고기가 놀유자 먹자니까 아까 이제 그 검은 그 연못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물속을 의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쌍으로 된 두 마리의 고기가 이 검은 물속에서 노는 것이라고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필히 반드시 된다. 무엇이? 문장사이라. 문장가가 된다. 이게 문장가가 왜 문장가가 되었다고 할까요? 자, 우리 먹묵은 뭐죠? 붓굿이 쓰는 거죠. 붓굿이. 그래서 아마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짐작이 돼요. 그래서 먹묵처럼 이렇게 까맣게 먹을 갈아서 그렇게 해서 먹물 갈아놓은 까만 물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자수는 그런 까만 물을 말하고 까만 것도 방향이 뭐예요? 전국 방향이고 수를 의미하죠. 겨울을 의미하고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연의 자수 그러니까 연의 자수가 있다는 것은 쥐띠라는 거죠. 그 쥐띠가 시에서 개수나 해수를 바라보면 이것은 뭐다? 물이 처음에 태어난 건 연이잖아요. 그 태어난 시점에 물이 시에 죽을 때 지금 마지막이죠. 인생에서 마지막 그 시까지 개해로 가게 되면 이것은 바다로 가는 거다. 개해는 뭐예요? 해는 큰 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기대해라. 물이 바다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물이 바다로 돌아가는 것이라 일컬을 수 있고 또 뭐라고 일컬을 쓰냐면 두 마리의 물고기가 두 마리의 물고기가 묵에서 논다. 그 말이죠. 묵에서.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뭐다? 묵에서 논다는 것은 붓굿이를 갈아서 붓굿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장가가 된다.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응용은 따로 녹화를 하겠습니다.